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영화로 마지막으로 한다면. 설날 특선 영화 2편만 네.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저는 참고로 그 2편 다 안 봤습니다. 야, 저는 히트맨 남산의 부장들 봤고요. 영상님도 네. 남산의 부장들. 이게 제가 한 3개월 만에 100일 넘게 만에 본 영화. 네. 처음 본 영화. 네. 조커 이후에 처음 조커 봤다고. 이후에 처음 본 영화입니다. 왜 네. 보고 싶으셨나요, 남산의 부장들? 일단 아무래도 이게 제가 한국 근현대사에 되게 관심이 한국? 많아요. 한국에서 온 뭔가 이다도시 같은데. 됐고요. 네. 말 좀 할게요.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워낙 한국 근현대사가 좀 좌우로 팽팽하게 갈리는 게 많아서 네. 자. 굴곡져 있죠. 좀 TMI로 갈 것 같긴 한데 굴곡져 있어가지고 뭐만 해도 조금만 이런 부분이 가미돼도 편향이 되고 네. 이렇게 돼도 편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LI하고 그냥 아예 편향되게 만드는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제. 되게 애매하게 가면은 이도저도 않은 스토리가 될 맞아요.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편향이라는 게 꼭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의의 편에 선다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정의관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물며 그걸 영화라는 오락거리로 그거를 묘사하고 소화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나는 뭐 물론 저는 어느 진영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정치관이 있는 사람인데 빨갱이 아닌가요? 뭐라고요? 빨갱이? 좀 순한 맛 빨갱이. 순한 약간. 맛. 분홍색. 그러면 LGBT? 핑키. LGBT. 예. 저는 불굴의 이성애자고요. 예.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죄송하고요. 아니 갑자기 정치적 진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핑크라길래 그냥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핑크가 왜 네. LGBT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LGBT는 무지개인데요? 무지개인데요. 레인보인데요? 아니 뭐 핑크는 남자색. 노트북 핑크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그냥 핑크 하면은 뭐 게이입니까? 그냥 몇 대 때리시죠 그냥. 자, 말 좀 할게. 그래서 근현대사에 제발 말 그 좀 할게. 핑키 영상님 핑키 영상. 진짜. 분홍색 빨갱이 아니고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차장들 남산의 대리 여기 부장들이 네 남산이 이제 그거잖아. 중앙정부. 정보 아니 왜 남산인가요? 있었던- 여산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헐. 헐 죄송합니다. LGBT 입에 힘이 얘기해놓고 풀리고 있어. 입에 힘이 풀리고 있어 너무 웃어서. 자, 헌데 화제를 돌리기엔 이미 멀리 왔어요. 정말 나 헌데라고 얘기한 사람 진짜 오랜만이다. 동화책인 줄 헌데 아, 피노키오는 동화책도 아니야. 라디오 드라마인가? 헌데. 네. 이 80년대에서 오신 네. 분이라서. 네, 헌데. 헌데 그런데 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적당히 중립적이면서도 그 시대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적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제5공화국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런 신용은 하지만서도 항상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전 재밌게 봤어요. 뭐 택시 운전사도 물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말라하던 참에 남산의 부장들의 약간 시놉시스를 읽고 이렇게 가볍게 리뷰를 봤는데 제가 늘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감독의 전작들도 알고 마야광. 예, 훌륭한 작품이죠. 예. 내보자들. 예. 정말 훌륭했던가요? 훌륭했죠. 뭐 마야광은 좀 별로였다면서요. 그게 훌륭하지 않았다면 내보자들은 내 눈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 내보자들은 진짜 재밌었죠. 재밌었죠. 어쨌든 재미는 일단 보장이 된 분이다 이런 거는 있었고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그 부분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부분. 예 무슨 말이냐면 뭐 철저하게 중립적이지 않겠죠. 왜냐면 애초에 김재규가 주인공인 영화니까. 이병헌 씨죠. 예. 네. 근데 최소한 한쪽에서는 뭐 정말 그냥 철저하게 그냥 사리사욕으로 막 자기의 막 부군을 죽인 뭐 모략군으로 묘사하고 한쪽 질투의 화신으로 나오죠. 네, 완전히 원래는 그냥 사심으로만 막 정말 대사건을 저질러 버린 사람으로 묘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불굴의 의인으로 묘사하고 네. 입체감이 좀 모자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최소한 이병헌은 그걸 철저하게 잘 해냈어요. 연기 잘하더라. 마지막 10분 20분에 얄미운 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영화를 보고 나잖아요. 결말은 스포일러가 아니죠. 어차피 다 아는 역사니까. 역사가 다 알고 있죠. 총을 쏘고 막 이렇게 이병헌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영화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막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어 내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금 막 남산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느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 입맛이라는 게 자기가 이해된 영역에 조금 이상을 원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너무 충족된 거는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끝장면도 되게 좋았어. 맞아. 뭔가 너무 의인으로 묘사된 영화 보면 내가 원하는 정치관에서 맞지만서도 이입이 안 되는 면이 있었다는 거지. 늘 맞아. 그냥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닌 거야. 진짜 인간으로서도 제가 왜 저런 짓거리를 하는지를 알겠고 그다음에 또 한 역사의 인물로서도 저 사람의 역할을 알겠고 막 이러면서 내가 되게 입체적이죠. 정말 그 몰입감이라는 게 엄청났어요. 진짜. 네, 진짜 몰입감이 약간 숨쉬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의- 영화 내내. 예, 기생충도 그 스릴이 있잖아요. 그 네. 입장에 완전히 입이 되잖아요. 우리가 네. 어떻게 들키면 어떡해? 들키면 어떡해? 맞아 그거야. 네. 그거야. 들키면 어떻게 이러잖아. 얘 어떡하지? 얘 어떡하지? 우리 다 아는데 이미 네. 역사로 다 알고 있지만 궁금해.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그런 굉장히 잘해낸 것 같아요. 진짜 그 긴박감과 입체감, 노래도 좋아. 몰입감, 노래도 좋아. 화면도 좋고. 심수봉도 나오나요 거기서도? 나옵니다. 아. 예. 심수봉보다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진짜 영화 잘 예, 만들었더라. 제가 참 입이 참 어쨌든 참 잘 만들었어요. 예.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 웰 메이드 느낌이에요. 그 감독님은 이제 뭐 음. 이미 한번 증명이 됐지만 좀 그렇게 완성도가 좀 있고 네. 좀 그렇게 찍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물론 그렇게 그 완성도가 어떤 영화에는 조금 더 네. 있고 어떤 영화는 좀 부족한 게 사람들이 있겠지만 마약왕이 진짜 실력이냐, 내보자들이 진짜 실력이냐, 어느 쪽이 실수를 한 거냐, 실수로 잘 만든 거 뭐가- 아니면은 실수로 못 만든 거. 뭐가 실수냐 했는데 내보자들에 좀 더 가까웠다. 아, 그러니까 진짜 실수는 마약왕이었다. 마약왕이 실수다. 네. 근데 약간. 확실히 마약왕에서의 그게 또 있기는 해요. 그 쿠세라고 할까요, 감독의? 버릇들은 좀 있죠. 예,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시국에서 일본어를 하지 맙시다. 죄송. 나 왜 이러지 진짜 오늘. 쿠세란요. 죄송합니다. 네, 버릇. 버릇 그분만의 어떤 거기- 스타일. 네. 거기 배우들이 욕을 엄청 찰지게 해 전부 다.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아, 네. 정말 배우들이 시종일관 화나 있어요. 음. 난 마약왕을 보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늘 화나 있어 사람들이. 늘 막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침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 적당히 해야지. 마약을 해서 그런가요? 그렇게 뭐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장면을 거의 시종일관 뭐 영화의 3분의 2가 그렇다 보면 지겹죠. 지겹죠.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네. 그런 느낌으로 갈 뻔한 느낌은 있는데. 예. 박근혜 안 나온다. 나 박근혜 나오는 거 저 기다렸는데.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김재규가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된 거에 어느 정도의 모티브가 박근혜가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사람들이. 근데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또 그거 얘기하면은 건드려져서 이제 불타오를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작 버튼이 Fire. 눌러질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네. 나름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네. 박정희를 너무 이렇게 까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람만의 디그니티도 있어요. 거기도 있고. 일단 그리고 어떤 배우를 이 역할에 넣었냐가 사실 감독이 이 사람을 이 실제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조금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이성민 맞아요. 배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너무 그렇게 희화하지 편중되게 하지 않거나. 않을 것 같구나라는 게 사실 좀 네. 있었어요. 왜냐면은 막 이성민을 캐스팅해놓고 그렇지. 네, 그 사람을 너무 그렇게 하면은 이성민 배우도 기분 나빠할 가능성도 높고 맞아요. 그리고 이성민 배우가 지금 미스터 주에 같이 나오고 있죠. 팀킬 중이네요. 두 개 같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뭐 드라마가 아닌 이상 영화는 언제 개봉할지는 배우들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병헌, 맞아요. 이희준 빌런이랄 게 정말 뚜렷한 빌런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당연히 이병헌 또한 뚜렷한 그 뭔가 의인도 아니고요. 네. 뚜렷한 네. 빌런 한 명 있었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인이 아니고 한 인간이 고민과 고민 끝에 방아쇠를 당기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예. 정말로. 이건 좋았어요. 볼만해요. 부모님이 보고 오셨거든요. 네.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기를 그때 해주셨던 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귀가 크기로 유명. 맞아요. 그래서 그- 이성민 씨도 조금 귀를- 분장으로 그걸 한 것 같다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예. 했어요. 귀를 이렇게 네. 동그랗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성민 씨
분 그 귀는 약간 좀 붙어 있거든요 아. 얼굴에. 근데 이렇게 미키 마우스 같아요. 피웠어. 네.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같아요. 예. 전 계속 보면서 귀여워서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이구 그랬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뭔가. 아이고 그랬죠. 박정희 그랬죠. 임자밖에 없었죠? 이러면서 막. 아 맞아 임자. 예. 임자 뜻대로 하라고 하는 네. 단어. 이거는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임자 예. 뜻대로 하라. 이게 약간 몇 가지 자주 약간 나오는 장치예요. 말이 있거든요. 네. 뜻에는 생각인데 임자란 말이 옛날에 되게 많이 썼었는데 요즘 네. 진짜 안 쓰죠. 전혀 안 쓰죠. 헌데 같은 느낌이죠. 헌데. 약간 고어 같은 예. 단어죠. 그렇죠. 네. 남산의 부장들 몇 점 주십니까? 저는 3.8입니다. 3.8. 되게 저- 구체적이네요. 저는 네. 3.7. 저도 어. 높은 3.5. 네. 뭐죠? 이거 학점인가요? 별점이 너무 미선의 잔재랄까. 잔재. 높은 3.5. 그러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좋았다는 건데 그 외의 면에서는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떤 그래요? 부분이 아쉽던가요? 아까 얘기한 그 마야광에서의 그런 특징들? 부분들. 아.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감정의 광인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갔다는 느낌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 제가 사실 그런 걸 싫어해서 한국 드라마를 한국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맞아. 그런 그게 포인트가 있지. 한국 영화들이 보면은 감정 과잉 연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연기한다 이런 거. 네. 맞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누가 맞아요. 현실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핏대를 맞아요. 세우면서 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청룡은 내 거야. 약간 청룡한테 내 거야. 이런 느낌이 예. 있어 진짜. 예. 마야광을 보면서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나는. 예. 그런 면에서 히트맨의 히트맨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히트맨의 이희경이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히트맨이 어떤 영화예요? 근데 히트맨이 일단 100% 코미디 영화. 이게 포스터를 봤는데 그걸 따라했더라고요. 맨중맨의 캐릭터 있잖아요. 맨중맨? 휴잭맨. 맨중맨? 휴잭맨이 왜 그 아, 그 무슨 캐릭터죠? 맞아요.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그 울버린 울버린, 캐릭터가 울버린. 항상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엑스맨 하면서 엑스맨 자세로 네, 그 엑스맨 자세로 해가지고 그 손톱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네네.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포스터 봤더니 권성우가 연필을 쥐고 있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무슨 거기서 권상우가 웹툰 작가로 나와요. 아, 근데 약간 안 나가는 웹툰 작가. 아. 근데 하지만 얘는 사실 전직 KCIA 같은 전직 그 정보원. 정보원이에요. 네, 국정원 국정원. 정보원이에요. 근데 특수 키워진 애예요. 고아인데 네, 이렇게 스파이 같은 거네요. 스파이예요. 네. 고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히트맨이구나. 어릴 때부터 이제 키운 방패연이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어릴 때 연고가 없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근데 이제 스파이로 은퇴하고 키우다가 근데 얘가 죽은 척을 위장을 해. 웹툰 작가로 다시 살고 얘는 웹툰을 얘는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해. 신분 세탁을 그렇게 한 거구나. 네, 제대로 그래서 하고. 훈련 나가가지고 죽은 척해요. 그래서 웹툰을 그리는데 네. 너무 웹툰이 안 그려지는 거야. 한 10몇 년을 그렸는데 안 떠요. 네. 그래서 웹툰으로는 안타깝네.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고 공사판에서 임부로 체력이 있으니까. 임부로 일하고 네. 애는 중학교 애가 있고 결혼은 했어요. 와이프가 돈 벌고 그러다가 셔터맨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얘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정보부에 있을 때 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그림을 막 그려요. 자기가 그리고 액션을 막 하잖아. 엄청 잘 싸우는 애거든요. 얘는 완전 에이스였거든요. 이제 행동을 발차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했던가 저렇게 했던가 하면서 그걸 막 그리는데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완전 성공했어요. 히트가 되죠. 근데 이게 실화 바탕이니까 거기 그 실화에 나왔던 그 악당과 그 정보부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이 새끼 누구냐.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이거 기밀을. 아는 애는 누구냐.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면서 뭐 그 악당이 그 가족을 납치를 하고 뭐 잡히고 이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재밌고 개연성 뭐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냥 보면은 약간 극한 직업이네요. 극한 직업 느낌 내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엄청. 대사도 재밌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기에는 깔깔거리면서 웃기에는 되게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많이 웃었고. 권상우 아까 제가 물론 저희 뭐 밥 먹을 때도 얘기했지만 권상우 씨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히트맨 보면서 발음이 거슬리지 않았냐. 재밌었어요. 발음 거슬리는 것도 재밌었어요. 엄청 멋있는 장면에서도 발음이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고 그거를 막 노력해서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쯤 되면 본인도 포기하고 그냥 그래. 알고 개그 요소로 반쯤 개그 연기 암묵적으로 잘하더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개그 연기를 잘해 권성우가. 아니, 얼마 전에 그
영화 두 편이 올해 개봉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가 이제 2번 할까요? 그거랑 신의 한수 그 프리퀄인 귀수 신의 귀수? 신의 뭐 한수? 그거가 이제 나왔었어요. 권상우 씨가. 네네네. 근데 둘 다 망했거든요. 네, 아. 신의 한수 진짜 망했지. 그거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신의 한수를 원을 봤던 사람들이 원도 그렇게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원은 그래도 원대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2는 더 이상하다. 약간 나 이게 툰지도 그런 얘기도 몰랐네. 많더라고요. 아 이거 2예요. 원이 정우성 씨가 나왔었어요. 아, 신의 한수가 뭐 바둑 영화인가요? 바둑을 두는데 사실은 액션 영화예요. 약간 타짜 느낌 나. 그거보다 더 심해요. 바둑판으로 때리나? 아 바둑판으로 먼저 승부를 네. 가리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은 바둑판을 엎어서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영화가 전개되는. 그래서 바둑을 왜 두지? 약간 굉장히 이런 쓸데없네요. 깽판. 바둑을 두는 이유가 뭐지? 그냥 처음부터 아. 몸을 부딪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정우성 씨가 이제 옷을 헐거벗고 바둑을 두는 근육을 자랑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 그래서 뭔가 눈이 즐겁고 뭔가 재미가 있는 그런 류의 영화였는데 사실 그래서 2편에 권상우 씨가 캐스팅된 것도 이제 몸을 좀 자랑하는 액션. 액션 배우니까 한 건데 좀 실패했죠. 이건 가족이 보기 되게 좋고 액션 진짜 잘하더라. 음. 권상우가 직접 하는 액션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권상우 씨는 예전부터 느꼈지만은 그게 두 가지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국의 톰 크루즈가 되려나 이런 느낌? 근데 코미디로 해야 돼. 코미디 성룡? 약간 성룡 같은 톰 크루즈? 원래도 그 옛날 그 거기 뭐죠? 그 말죽거리잖아. 말죽거리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 아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치, 그거 맞아, 따라하는 맞아. 거 이소룡 따라하는 거. 아, 그래서 그게 언제야? 네. 야, 이게 새끼야. 너 옥당으로 따라와. 이거 땀을 그렇게 잘해?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씨발놈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이 씨발놈이 돌았나? 나와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그 영화도 결국에는 그런 진지한 영화였지만 네. 권상우 씨 그 성대모사로 사실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그 되게 좋았던 장면들 막 한가인 막 이런 거 다 기억 한가인 끝나고, 기억 못하고. 끝나고 네. 남는 것들은 김부선 아줌마 또 있어. 권상우 야, 이 새끼야. 이 부분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 한 명 나오잖아. 조승우? 조승우는 거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머리 큰 사람 누구야? 잘생기고 뭔가 되게 굉장히 미중년 누구야? 몰라. 미안해. 누구죠? 누구죠? 조진웅. 아 조진웅이 나옵니다. 여기. 말죽거리에서요? 예, 그 바로 아. 이 장면에서 조진웅이 3초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 그리고 그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그리고 권상우가 그 사람한테 딱가린 빠지라면서 의자를 던집니다. 저는 이정진 씨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 이런 그거구나. 나비 효과죠. 밈 같은 거구나. 네. 남자분들이 이제 예. 타짜의 조진웅, 대사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랑 조진웅 비슷한 야생마 느낌으로. 패거리 역. 야생마 패거리 패거리 여러 명 나오네. 야생마 패거리 한 8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네요. 1 막 이런 식이죠. 뚱뚱한 사람 누구죠? 뭐라고 하죠? 돼지라고 하나 돈가스라고 하나? 그 한 명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 못 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억 못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해. 뚱뚱한 사람 보고 돈가스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아니 그게 너무 아니라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별명이 있었어요 거기. 아 그러네요. 여기 치타도 있고 여드름도 있어요. 그 별명이 여드름? 있었어. 별명이. 이게 햄버거. 남고라서 가능한 거야. 햄버거였어. 돈가스가 아니라 햄버거였어. 돈가스 근데 너무하다. 이 영화 단역들이 되게 빵빵해요. 안내상 씨도 나오고요. 아 진짜. 네. 안내상이 나왔어요? 야 이종혁도 나왔네. 안내상이 수학 선생님 담임 아 역할이에요. 맞다 나온다. 네. 나온다. 이종혁, 이종혁도 나오고. 천호진. 각본이 유하예요? 네. 유하 감독이 되게 유명한 영화들 중에 하나죠. 아 유아 감독이 다른 영화도 유명한 게 있나요? 잘 이런 몰라서. 약간 남자 영화들이 있잖아요. 강남 1970. 네, 이 강남도 있고. 하지만 쌍화정 감독이기도 하죠. 아 갑자기 핑크빛으로 가네. 비열한 거리를 했지만 쌍화점도 한다. 하울링도 네. 하고 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또 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으로 가야겠는데.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들어와 개봉 라인이 있죠. 있네요. 올해 개봉할 예정이라고. 말죽거리 잔호사가 2004년 잔호사? 영화야. 네. 16년 전 영화네요. 그렇죠. 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한 분이시구나. 유하. 유하 감독도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랑말랑한 영화도 있는데 사실 좀 뭐라 해야 되죠? 굵직굵직한 남자 영화로 더 유명하긴 해요. 뭐 비열한 거리나 이 영화나. 아 이분이 그 시의 주인이시구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 네. 시를 쓴 분이구나. 예. 그리고 영화도 그걸로. 아
그렇네요. 네. 지금 히트맨 검색해봤거든요 네이버에. 네. 감독 얼굴 왜 이래? 봐봐. 증명사진인가요? 누구 닮았어 배우. 약간 날라리 증명사진처럼. 약간 공유 닮으셨. 예? 예? 공유. 오히려 불법 공유? 그 사람 닮았어요. 그 아니. 이동혁 닮았어요. 아니 개그맨 유상무 상무. 아 유상무요. 유상무예요 그냥. 감독님이 최원섭님이신데 젊으시네요. 인상 되게 멋있으시네 남자답고. 네네 유쾌한 분이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정준호가 너무 웃기더라. 굉장히 잘생긴 거에 비해서 별로 카리스마가 없어. 약간 권상우 같은 느낌이 있어. 하찮은 느낌이 있죠. 정준호도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맞아 하찮은 역할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가문의 위기 때부터였나?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개봉. 이희경 씨가 연기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희경 씨 그 전에 몰랐다 그랬죠. 네. 이희경 씨 연기 잘해요. 이경 씨 연기 잘하더라. 저는 요번에 히트맨 보고 이경만 건졌어요. 주인공인 권상우 씨와 정준호 씨는 건지지 않고 아니, 거긴 안 건질래. 이희경 씨만 건졌나요? 저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 약간 그런 상이긴 하죠. 이희경 씨는 저는 이제 봤던 드라마가 나인 봤었어요 드라마 나인? 봤어요. 나인에서 나오고 나인에서 그 학생으로 나오나? 한영은 1992라고 나오는데 옛날 어릴 땐가 어릴 보다. 때. 저는 학교 2013으로 기억을 했는데 드라마 되게 출연 많이 했어요. 잘생겼다. 해적에서도 나왔었네요. 해적 거기는 워낙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해적 옛날 네. 영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막 웃으려면 그냥 히트맨에서 보시고 네. 남산의 부장들은 뭐 VOD로 보시든 어떻게 보시든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다. 그렇군요. 네. 남산의 부장들. 그래 여기 막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이렇게 막 스케치를 한 거에 보면 차지철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네 남산의 부장들의 차지철이 네. 차지철이 악당이라고요? 미스캐스팅 사실상 거기서 미스캐스팅? 안 닮았다고 해야 되나? 네. 실제 왜 그 얘기 많았었어요. 네. 그 실제 캐릭터들 뭐 김재규 캐릭터랑 네. 그리고 차지철 캐릭터 사람들 얼굴 갖다 놓고 이 배우들 캐스팅했었어야 됐다 하고 나온 게 이제 차지철 역할은 임원희. 임원희 씨 맞아, 사진 맞아. 갖다 놓고 네. 그 벌크 키운 김재규 배우도 아 김재기 배우도 누구 닮은 사람 네, 있어 그 배우 중에. 형사 역할로 많이 나오는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분 있거든요. 막 눈이 늘 필요해 보이는 그 사람이 네, 있어. 그분이 네. 진짜 닮긴 닮았더라고요. 네. 근데 임원희가 차지철 역할하면 카리스마는 좀 덜했을 수도 맞아. 있겠네요. 너무 웃긴 역할 네.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미스캐스팅이라고 하면서 이제 맞아, 사진 올린 이거야. 게 딱 이거야. 아 저분 이름 뭐지? 저분 배우 이름을 저분- 시그널에 나왔었는데 맞아요. 시그널. 저분은 김재규랑 참 닮았네요. 느낌도 비슷해. 네. 생긴 것조차 너무 닮았어. 맞아요. 그 라인의 얼굴이에요. 정혜균 배우라고 하시네요. 정혜균 배우. 네. 남산의 부장 엔딩에서 김재규의 나레이션 그 마지막 증언한 거에 나오거든요. 그거 유튜브에도 많은데 네. 되게 말을 또박또박해요. 네 맞아. 그쵸? 그냥 머리에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한 단 한 단 푸는 느낌이었어 말이. 네. 타자 쳐내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 옛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 확실히. 워낙 이게 맞아요. 이런 SNS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요즘은 진짜로 우리가 저 예전부터 되게 희화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인사이드 조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냥 젊은 20대 초반 알바생 말투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옛날 예부터 얘기하던 게 있었거든요. 저는 언니랑 모르는 저랑 건가요? 스칼렛님이랑 네네네. 저랑 맨날 흉내내는 게 여자 알바생 근데 남자도 알바생들도 그렇게 해.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요즘 애들 말투인 것 맞아. 같아요. 예. 영혼 없는 친절함이 있어요. 네 스타벅스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약간 매가리가 없고 조금 말투가 조금 친절하지만 좀 뭔지 알 소울이 것 같아. 없고. 네. 아, 네, 35,000원입니다. 아, 모르겠네. 네. 어쨌든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투가 있는데 아, 네, 딱- 트레이는 거기 두고 가세요. 그 말투가 보면은 좀 요즘 애들 말투고 우리가 요즘 애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라떼이스 홀스 같은 말인데 라테이스 홀스. 아무튼 점점 갈수록 말투가 점점 자기 표현은 되게 없고 맞아요. 뭐뭐 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 예전에는 그런 식의 말투 없었거든요. 것 모고예요. 같아요. 네, 의견이 자기 모호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네. 것 같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네. 라떼이솔스를 또 이렇게 시연해 주시고 네. 근데 옛날 분들 그 막 옛날 방송이나 옛날 인터뷰들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도 좀 그런 게 유행해가지고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톡톡 튄다고 하잖아. 말투 네. 자체가 일단은 억양이 서울 옛날 억양 자체가 좀
어조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세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많이 말하는 스타일이고 네. 되게 또박또박 말하죠. 네. 이렇게 유들유들하지가 않았어요. 네. 예. 다음에 20대 초반 알바생 말투 다시. 말투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예전에 되게 잘했었는데 요즘 잘 안 하니까 까먹었나 네. 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탁 치면 딱 나오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냥 부끄럽네요. 약간 네. 괄호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라고 있어. 아 맞아요. 그런데 말꼬리가 올리고 내리는 건 다 네. 해줘 또. 네. 해주긴 다 해줘 해줘. 이거를. 친절한데 안 친절한 느낌이고 어. 대접받았는데 대접 안 받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딱 여기 있어. 네. 뭔가 죄송합니다. 20대 초반 알바생 여러분. 예, 좀 편견이 아니라.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아니 최저 시급을 주는데 그러면 최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지. 최저의 퍼포먼스도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또 않아? 맞아요. 이렇게 또 가나요? 최저식으로 가나요? 예. 최저 시급을 받으면 최저의 퍼포먼스를 하는 게 맞죠. 맞죠. 그게 네. 오히려 당위죠. 네. 예. 9시부터 6시까지면 9시에 와서 6시에 가는 게 맞고요. 옷 갈아입으라고 네. 30분 전에 오라고 하면 안 되죠. 안 아니 되죠. 이게 퇴근은 그렇게까지 맘대로 야근을 시키면서 출근은 10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래. 맞아. 이런 거부터가 얼마나 이게 기울어져 있냐는 거죠. 이게. 네, 우리 영상님은 회사 안 다니시는 네. 것 같은 프리랜서로 사실 하시. 저 같은 놈은 알 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알 리가 없는 얘기인데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냥 아는 척하는 거죠. 부럽네요, 네. 프리랜서. 네. 저 때는 그랬습니다. 네. 저 때는. 네. 네. 주간 그래서 영화 보고. 네. 요즘 너무 뜸해가지고 우리 맨날 이 얘기해. 너무 뜸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뜸하다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다. 안녕. 다음 영화는 아마도 저희 뭐 아카데미의 하고. 버금가는 네. 저희의 오래된 전통이죠. 전통 영화제가 있잖아요. 주간 아. 영화 보고 어워즈 어워즈.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Welcome to the 2020. 그게 다행히 방송을 빨리 하게 된다면은 아카데미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발표라니까 웃기네.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늦어지면은 아카데미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쟁이 굉장히 방송이 중요하네요.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뒷북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끼리 원래 그 어워즈의 특징이 아카데미 시점이랑 비슷해서 아카데미도 이거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네. 이제 아카데미 이후에 나오면은 다 틀리면 웃길 거 아니에요. 전후 둘 다 하는 것도 재밌겠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네. 그즈음에 또 이제 작은 아씨들도 개봉하니까 아카데미 그것도- 영화들도 많이 보고 네. 또 아카데미 영화 리뷰하겠죠. 요 2월 3월이 좀 좋아요. 영화 네. 하기에는. 1917이 우리나라에 개봉했죠? 1917 개봉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안 한 것 같고 조조 래빗이 이제 곧 개봉할 예정이고 네. 조조 래빗 기대하고 있어요. 저. 1917이 아마 까딱 잘못하면 아카데미를 휩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봤어요?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못 봤죠. 근데 개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죠? 아 저는 해설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극봉 어프로치인데 어떻게 하면 기생충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코리안적인 마인드로 약간 뉴스를 챙겨보게 되거든요 요즘에. 아 근데 보면 1917의 등장이 이제 심상치 않나?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휩쓰는 상들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이게 일단은 샘 맨데스 감독이네요. 아 근데 사실 좀 이것도 영화 상 받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아카데미 안 그래도 욕 먹고 있잖아요. 그쵸. 너무나도 로컬 영화, 그러니까 자기들 영화들을 자기들끼리 상 주고 그쵸. 백인 할배들 70, 80 먹은 할배들이 네. 그것도 이제 백인 할배들이 크리틱으로 하니까 그렇죠. 항상 그 선택하는 영화들이 너무나도 전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기생충 그걸 또 그런 비판을 또 네. 약간 깨고 싶어하지. 네. 그 말을 좀 듣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기생충 줄 수도 있고 맞아요. 흑인 물 들었잖아 지금. 네, 그런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품상이나 원래 입맛으로 보면 1917이 그게 굉장히 충족한다곤 그쵸? 해요. 네. 예.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라떼이스 홀스 시대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 그렇네요. 예, 거의 뭐 네. 만능론이네요. 라떼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야. MC 스퀘어급의 거의 네. 이론. 예, 라떼이즈 MC 홀스. 스퀘어요? 예, 예. 그런 말도 있나요? 아니 그 이론, 그 물리학 이론. 아 MC 스퀘어급의 아. 이론이라고 라떼이즈 아니 홀스. 본인이 물리학 전공을 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얘기는 물리학 전공이었어요? 예, 심지어 아니 편집. 여기 잘릴 게 너무 많은데. 그런가 개인 정보. 예. 네, 안 돼요. 편집. 엘리트였다는 것만. 네. 네. 였습니다. 이과 엘리트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과랑 관련 전혀 없는 곳에서 일하고 주간 있다는 영화 보고 것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길. 알아두시길. 닥치세요. 아 굉장히 그 배우들도 네. 콜린 펄스, 뭐 베네딕트 아, 컴버배치 좋아하겠다 진짜.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딱딱거리면서 아 나 땐 말이지. 근데
기생충이 작품상이나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 작품상 아니면 감독상 둘 중에 하나는 받을 것 같다는 얘기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상은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준호라는 그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없는데 작품상을 줘버리면은 지는 기분이 들어서 원래 그게 특징이거든요. 아카데미 특징이 둘 중에 하나는 흑백으로 주거나 이런 맞아. 식으로 줬던 게 많아가지고 저번에 딱 문라이트랑 라라랜드가 딱 그걸 티냈거든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라라랜드인데 맞아. 문라이트를 어거지로 준 것 같은. 맞아. 그 약간 기계적으로 공평하려는 하는 게 있군요. 블랙팬서를 네. 집어넣는다던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식이냐면은 문라이트한테 대부분의 상을 줘놓고 딱 하나만 아니다 문라이트가 아니라 라라랜드한테 메이저 상들을 다 줬어요. 몰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딱 이렇게 문라이트 줬어요. 좀 약간 그것도 괜찮은 비중 거. 있는 거. 예, 예. 그렇게 뭔지 줘서 알 것 이제 같아. 그거를 평등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맞아.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에다가만 기생충 주거나 아니면은 메이저 맞아. 영화 몇 개 상에다가 맞아. 기생충 주고 그 결정적인 거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상한테 주거나 영화한테 주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음악상이나 미술상을 줄 것 같진 않거든요. 음악상, 미술상 이제 지금 후보 올라간 게 예. 그래서 외국어상 일단 받을 것 같고. 외국어상은 받고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어상 하나 주고 나머지 작품상이나 감독상 둘 다 안 주는 거. 그러면 이제 되게 최악의 우리한테 최악의 시나리오고 아카데미한테는 항상 해왔던 시나리오. 지금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도 올라가 있지 않나요? 네, 올라가 있어요. 네. 그냥 작가상 몇 개가 지금 노미네이트 된 건가요 이게? 배우 관련해서는 없나요? 없어요. 배우는 없고. 그래 이럴 것 같았어. 6개다. 죄송합니다. 프로덕션 디자인, 그러니까 미술상. 아이리시맨이 있다. 아이리시맨이랑 경쟁할 거란 얘기가 또 좀 있어요. 음. 아이리시맨도 되게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그리고 심지어 거장이잖아요. 거긴 주겠지. 네, 거기 안 주면은 일단 마틴 스콜세지한테 야, 근데 마틴 죄를 짓는 거라서. 심지어 다 스콜세지랑 지인일 텐데.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되게 잘 나왔대요. 안 봐서 잘 모르겠는 저 이거 게 볼 건데 그 얘기 몇 번째 하고 있죠? 8번 했나? 35번 한 것 같은데. 35번이다. 6개 부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감독, 각본, 작품,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국제영화상이 외국어 영화상이에요. 네. 저는 국제영화상하고 각본상을 받을 것 같아요. 감독상 받을 감독상 것 같아요. 받겠지. 근데 감독상을 저는 또 감독상 못 받을 것 마틴 같아요. 스콜세지 줄 것 같기 왜냐면 때문에. 봉준호는 또 올 수 있거든요. 네, 마틴 스콜세지는 또 갈 나이 날이- 드셔가지고 갈 날이 얼마 없는. 이게 되게 그래서 음. 항상 다들 하는 얘기인 건데 이게 런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치. 진짜 별로인 영화들인데 다른 연도에 개봉했으면은 감히 후보에도 못 오를 영화들이 그 해에 좋은 영화가 없으면은 상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각본상이랑 네. 외국어 영화상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각본상, 편집상, 외국어 영화상은 일단 받을 것 같아요. 편집상. 네. 왜냐면 편집 잘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네, 오히려 미술상에도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미술상도 아직 그- 그 세팅들도 예. 너무 좋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막 이렇게 네. 빈민 느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또 예. 미술적으로 또 표현을 한 게 되게 예. 스마트하긴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건물이라던가. 네. 자기네 나라에는 없는 약간 풍경인 게 맞아요. 뭔가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인터뷰하면서 봤었을 때 이제 외국 인터뷰어들이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건물 그 부잣집 그 건물이랑 집이랑 그리고 가난한 집 그 집이랑 그 동네 그거 다 세트라고 하면은 되게 많이 놀래고 그걸 되게 흥미로워하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저도 실제로 그 질문을 받았어요. 네. LA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한테. 반지하 침수하는 것도 네, 그렇고. 반지 칩수까지 다 세트다 네. 이런 얘기하니까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계가 이만큼 그렇죠. 미국 못지않게 스튜디오가 잘 발달되어 있다 네. 이거를 그들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렇죠. 제작력에 네, 놀랐을 제작력에 거예요. 많이 놀라는 것도 있을 거고. 봉준호니까. 네. 그렇죠. 일단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다른데. 음악도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이거 네. 되게 그 순간순간을 잘 그걸로 네. 녹여내잖아요. 굉장히 영화가 엄청 영화적이라 가지고 네. 이제 영화관의 그 체험의 느낌이 확실히 드는 맞아요, 영화 맞아요. 중에 맞아요. 하나잖아요. 스포일러 없이 압도되지. 보면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사람들이 보기가 요새는 쉽지 않으니까 재밌었을 것 같아. 그 맞아, 맞아. 처음에 겟아웃 봤던 것처럼 그런. 감독상을 확실히 외국인들한테 그나마 줬던 이력이 있고 작품상은 의외로. 작품상은 주기 힘들 것 같고. 비영어권한테 줬던 게
없었대요. 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네. 로마 이런 것도. 그것도 아마 감독상이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한다면 비영어 영화로는 처음이다. 되고 감독상 부분에서는 아시아인 역대 수상자가 이안 감독. 이안이 있었죠. 그것도 이안 감독은 2번이나 받았어요. 이안. 진짜요? 라이프 오브 파이랑 브로크백 마운틴. 근데 사실 브로크백 마운틴은 너무 영어잖아요. 미국적인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다 배운 거 미국이고 심지어 그리고 LGBT 영화고 그렇죠, 그렇죠. 안 주면 안 되는 안 되고 혼나는. LGBT인데 심지어 그리고 남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메이저한 LGBT예요. 네, 아마 그럼요. 레즈비언이었으면 안 줬을 만졌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네.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도 되게 유니버설한 그치.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보편적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상을 줬던 것 같고 이안 감독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쿠로사와 아키라 막 이런 사람은 아닌가요? 받은 적 없나요?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는 아닌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받진 않았는데 약간 종령을 많이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안 받았다고 해도 참 신기하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구로사와 아키라라든지 뭐 일본 감독들은 깐이라든지 뭐 그치. 베니스는 진짜 상 많이 받는데 예. 아카데미는 너무 보수적이고 솔직히 이번에 봉준호 감독님도 자막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듯이. 예, 미국 아카데미는 로컬 영화제잖아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 말이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국을 찌르는 말이었대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 미국 애들도 네. 그거를 되게 블랙 코미디화 해가지고 네. 아카데미는 로컬이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도 아니고. 근데 심지어 맞아요. 나는 봉준호가 비아냥대는 뉘앙스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냥 난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받을 거라고 기대 안 해라고 그냥 되게 음. 한 코멘트로 말했는데 이제 그치. 그거가 이제 미국 애들은 엄청 찔린 거죠. 그렇지. 예. 예, 얼마나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아시아 영화 올려놓고 약간 네. 힙한 느낌으로 보고 있었던 거에 대한 좀 찔림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또 전국으로 후벼 팔려고 한 얘기도 또 아니었기 때문에. 예. 맞아 맞아. 예. 근데 아카데미 편향성은 솔직히 미국 애들만 몰랐지 우린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지들만 모를 뿐이야. 네, 와인스타인이 무너지고 이제 넷플릭스가 어깨가 생겨나고 무너지고. 넷플릭스가 맞아 생겨나고 디즈니 플러스가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디즈니가 실세가 네. 되고 이러면서 아카데미가 변하고 있죠. 예. 지금 인투 다 디 언노운 무너지고 있어. 음악에 들어가 있던데. 어? 음악상에 아, 노래 인투 디 언노운 그 프로즌 2 이번에 근데 예. 토이 되게 스토리도 들어가 있어. 오랜만에 디즈니 영화가 그것도 겨울왕국이 애니메이션 상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겨울왕국 2는 작품적으로 봤을 때 별로였다. 상업 아, 영화다. 정말? 근데 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내 몸이 사라졌다였나? 그게 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랑 클라우스. 예. 예. 클라우스도 진짜 괜찮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되게 여러 군데의 양질의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리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잭팟이 있죠. 분명히. 더 생길 거고. 예. 저 정도 자금이고 저 정도 네. 뭐 그리고 넷플릭스는 유통력이면. 약간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그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뭔가 언어를 꼭 굳이 영어로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그게 또 없으니까. 네. 그렇죠. 감독이 또 하고 싶은 대로 밀어주는 것도 네. 많고. 아 좀 자유로운 편이래. 예. 넷플릭스는. 음. 왜냐면 흥행에 압박이 없어요. 일단 감독이. 입장에서 잘 돼야 된다는 압박이 별로 없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감독이 자기의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많이 살릴 네. 수 있죠. 봉준호 감독님 예전 영화라니까 옥자. 옥자 이제 그거를 GV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 봉준호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봤어요. 앞에서 정말 웃겼던 게 그 음. GV가 충무로에 있었거든요. 옥자 GV가. 대한극장. 네, 대한극장.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어. 저는 이제 이렇게 타고 있었고 제 일행이 앞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일행이 저 사람 봉준호 아니야 이랬는데 정말 바로 뒤를 돌아보니까 제 뒤에 봉준호 감독이 서 진짜?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던 거야. 변희봉 배우분이랑 같이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지불을 했었는데 그 두 분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넷플릭스의 너무나도 좋은 점이 너무나도 그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치, 좋았다. 그치. GV 네. 할때 그 얘기 하죠. 그러면 진짜 감독이든 제작자든 최고죠. 사실 이 플랫폼을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그치. 지지 않아도 되고 사실 그 책임 때문에 감독들이 이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넣고 싶은데 이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작자들의 입김에 따라서 이 배우 넣었는데 제작자들이 이 배우 별로 인기 없는데 왜 넣었어? 다른 배우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가 없으니까 그게 확실히. 보통 그 헐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뭐 폭스, 워너브라더스 이런 것처럼 스튜디오의 프로듀서, 익세큐티브 프로듀서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네. 예를 들면 옥자 같은 영화가 이건 디카프리오가 한 얘기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예전에 한 얘기인데 옥자 같은 영화가 만약에 스튜디오에서 피치가 됐다면 이런 컨셉에 대해서 피치가 됐다면 그거는 완전 이제 스튜디오 익세큐티브들이 얼굴 표정이 엄청 이상할 거다. 이제 상상도 못한 표정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소년과 동물의 사랑 얘기인 것처럼 하다가 거의 호러처럼 나중에는 환경운동적 내용. 네, 늘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가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호러가 약간 호러식으로 됐다가 돈도 많이 드는 영화고 그리고 배우들도 그 로컬 시장에서만 알려져 있는 아무도 한국, 모르는 아시아 아시아 네. 배우들이고 막 그렇게 해서는 극장에 걸었을 때 돈이 안 되거든요. 이런 예를 사람들이 들면. 보러 오질 않아요. 네. 이런 불평 불만을 네. 하기 쉬운. 그러면 이런 영화는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들 수 없는 그치. 영화가 되는 거죠. 디카프리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컨셉만 갖고 옳게 된 있던 거를 친구네. 넷플릭스가 아니면은 해낼 수 없는 거였던 거죠. 똑똑하네 되게. 제가 넷플릭스도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음.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이 이번에 되게 떴었잖아요.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근데 이제 주인공이 아시아인이잖아요. 그게 한국인으로 원래, 나누죠. 예, 한국의 미국인 작가가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한 거였는데 처음에 영화할 당시에 그 작가가 이제 저번에 인터뷰한 걸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이 책을 영화할 때 이게 이 책 안에서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에피소드식으로 드러나는 게 되게 많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여배우가 네, 해야 아시아 되는데. 여배우를 꼭 해야 된다는 게 그 작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책을 갖고 영화 한다고 했을 때 스튜디오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냥 그 주인공을 백인으로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그런 제작자들이. 근데 이제 이 작가가 그래서 되게 많이 이 캐릭터는 한국 캐릭터다. 한국 캐릭터라는 걸 엄청나게 주장을 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반응이 근데 그냥 백인이 돼도 상관없지 않아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 느낌 나게 아시아인으로 캐스팅하기까지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다 이거를 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했던 사람이 그 누구지? 유명한 가수 이미지 좋고 인터뷰 많이 하고 영어 잘하는 한국 가수 에릭남. 에릭남 네, 맞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의 원작 작가를 에릭남이 인터뷰를 했는데 에릭남 본인도 이제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에서 되게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걔도 20살 때까지 계속 쭉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서 되게 고맙다는 식으로 에릭남이 이제 그 작가한테 얘기했고 작가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2가 나오거든요. 네. 2에서는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한복 입고 나오더라. 한복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거를 살렸구나 그 캐릭터성을 그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라라진 캐릭터 연기하는 사람 베트남계 미국인.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어떤 넷플릭스도 어쩔 수 없는 미국 제작진들의 이그노런트한 부분. 그쵸. 그러니까 네. 좀 한다고 무지한 하지만, 부분들이 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네. 아직도. 너무 당연스럽게 그 캐릭터를 백인화 시켰다는 게 그렇지. 원작에 다 되어 있는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굳이 베트남계를 쓴 것도 예. 사실 한국계라면 한국 말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한국계를 쓴 게 훨씬 자연스럽고 맞아요. 말이 되는 건데 입신감이 살아나는 건데 맞아요. 그 한국 캐릭터가 1에서는 사실 한국인이라는 게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본인이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집에 약간 야쿠르트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 그런 거 야쿠르트 마시는 나와. 장면이 맞아, 나와요. 맞아.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 한국 캐릭터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 했는데 되게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에서는 이제 한복을 아예 입고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한국용 예고편이라서 한복을 수도 입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나올지는 이제 2월에 개봉이 되니까 확실히 그때 돼서 보면 확인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입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넷플릭스가 조금 더 로컬을 의식했다는 거를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길모어 걸즈 한참 할 때 네. 길모어 걸즈에 거기에 한국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메인 캐릭터의 주인공 친구? 친구 절친으로 나오는데 나오지. 그- 거기도 난리지. 거기는 혹시 헤드기어 끼고 있나요? 교정? 교정기 끼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공부 잘하고 안경 낀 말 잘하는 애인데 엄마가 막 한국의 엄마인데 얘야 김치를 가져가야지 루시아노 이러는데 엄마가 치파오를 입고 있어. 막 이런 식이야. 약간. 근데 맨날 김치 그 집 가면 김치 담고 근데 있어. 엄마가 맨날. 치파오를 입고 있다니까. 야, 우리 집 잔치에 있어 이랬는데 다 김치 담고 있어. 한 수십 명이. 그러니까 엄청난 스테레오타입만 묶여 있는 그런 에. 느낌이고 엄마 엄청 엄하고 막 교회 다니고
완전한 스테레오타입. 그리고 그 주인공 그 역할을 했던 여자는 일본계였죠. 엄마는 엉망진창이 진짜. 엄마는 중국인이었어. 엉망진창이 진짜. 솔직히 예. 자기들끼리도 미국 영화에 나오는데 영국 배우가 캐스팅돼서 아. 영국 영어 액센트로 영국 영어를 하면서 나 미국인이라고 하면은 미국 애들 분명히 뭐야 이 사람 완전 영국 자기도 사람인데 그럴 이럴 거면서 어. 일본 사람을 캐스팅해서 한국인 캐릭터라고 해놓고 한국어를 읊조리는데 그 한국어가 약간 백퍼 따오리 여기 있네. 억양이 그딴 식이고 근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가 뭐 어때? 이거 너무, 자체가. 예, 뭐 어때 이게 진짜 지네가 자기네 영역에 있는 거를 누군가가 뭐 어때 이러면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이랬을 거면서 맞아요. 나아지겠죠. 참 네.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참 그 말레이시아 영화 드라마 같은 예, 경우도 그렇죠. 뭐 어때? 같은 이거지. 중국어잖아. 네. 맞아요. 이번에도 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도 네네네. 얘기하셨지만 이건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약간 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예고편에 어떤 악취를 표현할 때 김치 냄새나 막 이런 식으로 역겨워 막 이런 식으로 잠깐 나왔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쪽 넷플릭스 유저들이 이거 왜 그렇죠 영국 캐릭터였나요? 캐릭터가? 영국. 네. 왜 김치 냄새가 거기 쓰였는지 맥락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의 코멘트를 달았는데 결국 한국 예고편에서만 그 대사를 없애고 다른 예고편에서는 그대로 쓰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구독 취소 운동까지도 넘어갔었는데 그게 나는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 또 약간 김치 냄새는 나니까요. 뭐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거 두리안 냄새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우리가 두리안 냄새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이제 뭐 내 말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두리안은 어떻게 보면 과일이기 때문에 네. 그 문화적인 특성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데 김치는 조금 야 김치를 민감해요. 건드려 지금 코리안한테? 맞아요. 코리안 김치 건드리면 안 돼. 듀노 김치, 듀노 강남 스타일인데 이가서. 이렇게 넷플릭스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참 모든 입맛을 맞추기가 쉽진 않겠네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너무나도 아까 전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LGBT함, PC함에 대해서 상당히 드러내는 편인 기업인 걸 생각했을 때는 김치에 관련된 그 코멘트는 절대 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기분 나빠한다는데 그리고 조심해줘야지. 맞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추행도 결국엔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성추행인 거잖아요. 이런 모욕도 어디 코리안한테 김치를 말이야. 맞아. 난 이렇게 되면 근데 막 뭐 돼지고기도 막 예를 들어서 어느 문화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아. 이 돼지야 이런 것도 하물며 그래 그러니까 우리 신성한 기분 돼지님을 기분 나쁜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표현을 수정해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건 좀 아쉬워.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모든 곳에서도 다 김치 냄새 같아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다는 거. 대사가 원래 대사가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좀 예, 뭐 어쨌든 그거야 뭐 판단이 갈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버드맨 같은 경우도 맞아. 버드맨에서도 엠마 그게 스톤도 있었죠. 이것 때문에 왜? 뚫려 맞았잖아. 버드맨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 김치 초반에 냄새 같다 뭐 이런 꽃 식으로 냄새를 악취를 꽃 냄새가 표현할 때. it smells like fucking kimchi 막 이런 게 있어. 네. 아 김치가 진짜 냄새가 냄새가 특이한가 나. 봐. 냄새가 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김치 냄새 가끔 맡을 때 가끔 내가 먹지만 조금 비위가 안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먹지 마 그러면은 맞아. 그게 맞긴 해. 김치 그러니까 많이 먹잖아 니들도. 이게- 외국 애들도 좀 김치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서 먹긴 해 또 애들이 또. 맞아요. 예. 건강에 좋다니까. 예. 김치 먹어서 사스 막았다니까 김치 먹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냄새나 이거. 우한폐렴도 막는다 그러면 김치 먹을 예. 걸요? 그러니까 냄새나 이거 뭐야 이게 이러면서 입에 넣고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젓가락으로 김치 먹으면 쿨한 줄 알지. 그쵸. 하여튼 뭐 정말 이그노런트한 그 무지한 그 뭐랄까 느낌이 좀 있죠. 남아 있죠. 어느 네. 제작 그 사든지 아직은 뭔가 그런 빈틈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디테일에서. 맞아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 가는 과정이 예. 결국에는 음.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뭐 유니버설하게 가려면 그런 걸 조심해서 해서 뭐 걔네들한테 프로핏이죠. 조심하는 게. 근데 만약에 진짜 김치 냄새가 나, 그럼 뭐라고 하지? 그럼 김치 냄새 난다고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근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제 말은 이제 꽃 혹은 어떤 거 다른 거를 갖고 다른 거에 대한 이제 악취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제 굳이 그걸 갖고 올 필요는 없었다 이거죠. 뭐 똥 냄새가 나 이래도 되잖아요. 나도 방금 smells like shit 생각하다가 네. 근데 shit보다는 진짜 김치 냄새가 신 냄새 이런 냄새면 김치라고 그러니까 표현하고 나는 싶겠다. 난 둘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근데 이쪽에 좀 더 기우는데 나도 뭐 네. 결국에는 김치맨이니까. 네. 근데 그렇죠. 김치에 건들면 네. 안 돼. 잘못 그러니까 너네는 잘못했어. 결국에는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수정하든 말든 네. 그런 코멘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맞아요. 그러면 수정하는 것까지 난 동의 못 하겠어. 근데 어차피 내가 넷플릭스라면 다음부터 그런 표현을 삼가하긴 할 거야. 톤이 안 되는 걸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똑똑한 방향인 것 같기는 해.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네. 음. 인정. 넷플릭스에게. 그러니까 딱 이게 딱 중간 아닌가? 지금? 만약에 중국어 겉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수메스락 취두부 이러면 어땠을까? 치두부. 그러면 아마 이제 두들겨 맞고 네. 왜냐면 중국은 그런 거 되게 야 너 마오쩌둥 보이콧 같다 진짜 막 이런 거. 심하거든요. 보이콧 너 시진핑 같아 막 이러면 난리 나지. 네. 그거는 칭찬입니다. 아니 막 나쁜 어머 고마워. 그러면은 이상한 그러면 이제 애한테 난리 나죠. 이상한 애한테 아 진짜 웃긴다 너 시진핑 같아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큰일 그러니까 나죠. 위트가 이게 막 허락이 안 되는 문화권이 이게 네. 아쉬운 게 너 시진핑 같아라는 게 욕이면 어쩔 거고 칭찬이면 어쩔 거고 나 칭찬을 했는데 너가 왜 이래? 이러면 네가 나쁜 놈이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근데 약간 미국 문화권 그리고 영국 문화권들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욕하면은 과감하게 욕하거나 과감하게 드러내면 쿨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즐기는데 음, 이걸 불편해하는 내가 되게 막힌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개그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되게 그 좀 경계도 그 뭐예요? 특유의 그 개그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맞아, 그게 맞아. 좀. 기본적으로 너무 신랄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도 전혀 없던 유머 코드였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들어왔는데 그걸 처음에 되게 좀 잘 엉성하게 잘 못했던 게 그게 황금어장 그거 그 무릎팍도사 기억나요? 무릎팍도사 이게 처음 할 때 말 엄청 많았어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기억 안 나? 그 인터뷰 하잖아 사람들.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약간 까면서 아 약간 허물을 벗기고 이 사람을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의 포인트였는데 인터뷰할 때 네. 처음에 이 초반에는 초중반까지 그냥 무례한 느낌. 인터뷰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해가지고 막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일도 있었다고 뭐 이게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하여튼 내가 표정을 봐도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던 게 갑자기 들어온 거긴 해요. 맞아요. 예, 원래 우리 문화에는 그 우리 예절의 알기 그치. 때문에 상대 왜 이렇게 누군 말을 쓰지? 면을 좀 챙겨주잖아요. 가오. 일본 이 시국에 자꾸 일본말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미국 네. 시상식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상대방 네. 소개하고 하면서 네. 엄청 까면서 소개하고. 거기서 기분 나빠하면은 엉클한 쿨하지 거기 못해. 때문에 거기서는 네. 약간 맞아. 근데 이런 속으로는 이런 웃으면서 속으로는 막 쌍욕하고 있을 텐데.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와인 아주 때려 부을 거면서 근데 그 앞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웃죠. 참 나는 못 이게 말린다듯이. 나는 뭐 방향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도 허용은 돼야 된다 생각은 해요. 그렇죠. 예. 이게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이제 네. 좀 선을 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선을 왜 요즘에도 장성규가 나와가지고 그런 캐릭터로 아.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아.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는데 아. 그게 이제 과하지 않은 선에서 넘어가지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데 아. 이제 그게 과해지면은 이제 누가 하는지가 참 중요해. 누가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떻게. 수위에서 이제 어,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또. 맞아요. 예. 같은 말도 예. 어떤 사람이면 되게 재수없어가지고 성희롱으로 걸리고 네. 맞아요. 같은 말도 친근하게 하면은 그냥 재밌는 말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평소의 맞아요. 관계, 평소 그 사람이 하던 언행 이런 것도 많이 연결되는 거고.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빠 할 거라면 내 의도가 뭐든지 간에 가능하면 상가하는 게 좋은 거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내 입장에서도 약간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상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나도 위트로 열어주면 줄수록 또 서로 약간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네. 되는 면도 있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먼저 하는 입장에서 네. 조심해야 되는 건 먼저 내가 입을 여는 사람인 거지. 먼저 네, 조심해야 될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그도 이 사람과 나와의 평소의 관계에 따라서 레벨 1의 개그가 있고 레벨 2의 개그가 있고 맞아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 못 하고 맞아. 어떻게 보면은 좀 나대는 거죠. 네. 갑자기 처음 본 사람한테 레벨 5를 시전을 하는 거야. 그럼 맞아, 이제 맞아. 처음 본 사람은 뭐야 이 미친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가끔 그러죠. 선 넘지. 선을 넘는 사람들. 네. 그거에 가끔 더덕님이 많이 놀랬답니다. 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을 저는 이제 레벨 5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레벨 5 했을 때
약간 저래도 되나? 내가 옆에서 사과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네. 선을 넘는 거 중요한데 웃겨야 돼. 하려면 자신이 있으려면 맞아요. 웃겨야 돼. 웃길 자신이 없으면 네. 하면 안 돼.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전하는 사람의 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시전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하면은 상대방도 뭐지 하면서도 이제 그 맞아요. 페이스에 넘어가거든요. 기세에 넘어가서 웃게 예, 돼. 근데 이제 그 페이스 그 정도 공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레벨 5를 시전하면은 이제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 정도 레벨도 안 되면서 그럼 기술을 갑분싸 갑자기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갑분싸 되고 뭐지 저 미친 놈은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웃되는. 시전한 사람의 공력이 좀 예. 사교력이 모자란 분들께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어디서 본 거 막 따라하다가 네, 따라하고 분위기 싸해지고 예. 아무도 거기서 얘기 본 못하고. 농담 이런 거 주워 듣고 인터넷 농담을 함부로 주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 뭔가 일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설정 같은 느낌이다. 뭔가 혼자 키득키득 되는 드래곤볼인가요? 네, 혼자 키득키득 되는 거를 네. 가지고 나와서 뱉었다가 그렇죠. 하여튼 이 상황은 내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다. 약간 일본 드라마 같은 느낌. 데스노트 찍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네. 때가 된 것 같군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계기를 오늘 진짜 네, 많이 별 했는데 얘기를 다 했어. 진짜. 콘텐츠도 엄청 야. 많이 다루고 뭐 네. 이야기도 너무 범위를 오갈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콘텐츠는 한 너무 10대 편 재밌네요. 나온 것 같네요. 네. 재밌네요. 간만에 수다를 네. 콘텐츠 수다를 수다 떨었습니다. 방송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적당히 질문을 잘 던져주셔가지고 아. 네. 재밌었어요. 전 영상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귀가 아파오네요. 이제 네. 이제 이 헤드폰을 이 벗어 헤드폰을 던지고. 빨리 벗고 싶네요. 그러면은 저희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님 또 나오실 건가요? 뭐 종종?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원하시는 대로. 비정기적으로 한번 출연해 보시는 임자가 것도 원한다면 남산의 부성들. 허나 생각은 해봐야겠는데. 네. 네, 다음에 또 지조님하고 또 같이 또 만나고 좋아요. 네. 저희 이제 좋아요. 미선님 공백이 좀 있어서 왔다 갔다. 미선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요즘 뭐 하냐고 그분의 근황을 물어보면서 네네네. 이제 저희 그 어워즈 방송할 때 어워즈는 같이 하면 좋으니까. 관심 있으면 와라 이러니까 본인도 되게 긍정적으로 아. 뭐 이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제 아, 그런 수다를 그분도 은근 떠는 거 좋아해가지고 완전 좋아하시죠. 솔직히 수다쟁이잖아요. 완전 수다쟁이죠. 네. 본인은 뭔가 아닌 줄 알죠. 재밌네요. 네. 뭔가 예스 아니면 예스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거는 거의 한 네. 80% 긍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단 MOU 체결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되게 답장이 느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답장을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그거는 원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원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자기를 놓칠까봐. 근데 자기가 막상 대답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느낌이구나. 예. 그 정도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네, 거니까. 그 정도면은 솔직히 거의 예스입니다. 하여튼 뭐그 대체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네, 아, 네. 저희 또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이제 재밌습니다. 그냥 이제 아예 그냥 꽂아버리는 걸로. 네. 아, 서서히. 또 노리시는 지도를 분이 생겼네. 또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하고. 좋은 생각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저희 너무 시끄러운 셋이라서 맞아요. 밸런스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제발 그냥 좀 이거 넘어가면 안 돼? 편집 안 해야지.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예. 아,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조심히 그럼. 들어가시고. 네, 저도 이제 집에 가야죠. 아, 요즘 또 우한 폐렴이 이렇게 또 마스크 꼭 유행을 끼고 하면서 다니고요. 건강 이제. 항상 조심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